예, 이번에 하나대투증권 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밤 ECB 회의 어떤 내용들을 담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ECB 회의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죠.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베이지북에 대한 언급이 잠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했죠.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과거의 보수적 표현들이 싹 사라져버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는 표현 일색이었습니다. 고용도 좋고 물가도 낮고 이런 추이로 인해서 겨울 상품도 더 잘 팔렸고 기업 활동도 왕성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 만들어졌고 보합권에서 맴돌던 미국 증시가 종료 직전에 강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는 FOMC 회의에서 이 상당 기간이다라는 표현이 사라질 가능성이 좀 더 커졌죠. 그 표현이 사라진다면 그로부터 대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후에는 금리가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금융장세에서 그리도 학수고대하던 실적 장세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내년에는 열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ECB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2%대가 깨졌습니다. ECB의 인사들이 국채 매입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시장이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채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국채값이 상승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오늘 밤 ECB 회의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재료라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 매우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조금 이상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조만간 ECB의 국채 매입이 임박했다라고 믿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UBS 워버그에서도 ECB의 국채 매입이 확실시된다라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이 아니고 내년 3월 통화정책회의 때부터 단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긴 지금 현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지난 11월 발표분이 0.3%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더 이상 ECB 통화 부양책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ECB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게 되겠죠.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채 매입하느냐, 아니면 국채 매입도 하지 않은데 대충 얼버무리느냐, 아니면 국채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매입 시간표를 제시하느냐. 이거 세 개지 말고 또 있나요? 네, 없을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국채 매입을 단행한다면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호재가 되겠죠. 누구도 지금 국채 매입을 지금 당장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 시간표 없이 또 입으로만 때운다면 주가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다 시간표 정도는 제시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쉬운데요. 그럼 세 번째, 국채 매입을 하지도 않고 그냥 구체적 시간표만 제시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재료만 노출이 된다면 대개 주가는 하락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시간표만 제시된다면 실망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오는 11일 2차 TL2로가 실시될 예정이죠. 물론 지난 1차 때 시장 컨센서스였던 1000억 유로에 크게 비달되는 826억 유로가 입찰되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무척 작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거의 이슈거리도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출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전 L2로에서 빌렸던 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 용도로만 제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은행들이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유동성이 풀려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시장의 색다른 기대치를 높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는 18일에는 EU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때도 긴축의 속도를 늦추는 경기 부양 의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죠. 최근 프랑스에서는 재정 긴축에 대한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EU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하지만 독일이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고 지난달 28일이었죠. 제재 조치를 유예한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유로 정상들의 분위기가 재정 긴축을 연기하는 쪽으로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역시 시장에는 기대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밤 ECB 회의에서 굳이 국채 매입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이어 나오는 이벤트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표만 제시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